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처음에 성적표 받아 드셨을 때보다는 그래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셨죠. 이제 6교시 원서 영역 달릴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마음이 강하시니까 잘 해내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시 지원 전략하고 군별 먹이사슬 이론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연고 지원자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서성한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성한을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서성한 그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는 그 다른 학교들에게 또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친구들이라도 지원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원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또 위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좀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원율 정보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수 체크 요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모집 규모하고 반영 비율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전년도와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한 교차 지원 정보도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힘든데, 다행히 제가 지난 영상의 업로드를 다 완료해놨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한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이죠. 이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학교들을 가지고 분별 충원율 데이터를 또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이따가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충원율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나 지난 영상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제가 영상 제목을 군별 먹이사슬이라고 정해놨는데, 이게 대충 어떤 이야기냐면요. 제가 성균관대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가군에는 연대와 고대가 있죠. 그리고 나군에는 서울대도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 성대도 있습니다. 근데 성대는 이제 가군에도 있고 나군에도 있죠. 근데 경우가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나군의 성균관대를 쓴 친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친구는, 자, 연대와 고대, 제가 잘못 썼네요. 연대와 고대를 상향 지원했을까요? 아니면 소신 지원했을까요? 그걸 한번 맞춰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자, 나군의 성균관대를 쓴 친구는 가군의 연고대를 상향 지원했느냐, 소신 지원했느냐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친구는 서울대 대신에 성균관대를 쓴 거죠. 그럼 서울대에 합격할 성적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군의 성균관대를 썼다는 얘기는 가군의 연고대를 상향 아니면 소신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걸 하나의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또, 자, 가군에 이제 성균관대를 썼다, 만약에.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 가군의 성균관대를 쓰고, 자, 성균관대를 상향 지원했을 가능성이 좀 커요. 보통은 이제 가군 쪽에 성균관대를 쓴 경우는 성대를 상향 지원하고 나군 대학에는 좀 적정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랄까요? 그냥 딱 봤을 때는 점수에 맞춰서 지원한 것 같은데 이 안에서 뭔가가 꿈틀꿈틀 하잖아요. 자, 성균관대도 붙고 연고대도 붙었어, 만약에. 그러면 어디 학교를 가요? 연고대 가겠죠, 그죠? 그리고 연고대랑 서울대 중에 서울대를 붙었어. 그럼 어딜 가겠어요? 그럼 서울대 가겠죠, 그죠? 그러면, 자, 연고대랑 서울대를 다 이제 합격한 친구들은 서울대로 빠질 거 아닙니까? 연고대 지원했던 친구들이 서울대로 빠지겠죠. 그럼 여기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빈 공간에 누가 오겠어요? 얘네들이 오는 거야. 그리고 이 빈 공간에는 밑에 애들이 또 채우는 거지. 계속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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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빈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체크를 하면 성적이 원래는 안 되지만 이 빈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거를 알려주는 데이터가 충원율입니다. 충원율. 제가 밑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별 먹이사슬을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런 빈 공간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허점을 알기 위해서인 거지. 자, 그래서 지원 경향이 유사한 대학과 군별 상관관계 체크가 필요합니다. 먹이사슬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제가 시리즈로 나눠서 1, 2, 3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자, 1그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그룹의 경우에는 가군의 연고대 합격이 관건입니다. 자, 가군의 연고대 합격이 좀 안정적으로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군의 서울대를 소신 아니면 상향 지원을 하겠죠. 근데 서울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변수가 조금 많아요. 네. 자, 근데 이제 가군의 연고대가 간당간당하다, 소신 지원권이다 하는 친구들은 그럼 나군의 서울대를 쓸까요, 못 쓸까요? 지금 어느 하나는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연고대를 상향 혹은 소신으로 질렀다면 서울대를 쓸 수가 없겠죠. 물론 뭐 나는 3패를 하겠습니다, 뭐 염두에 두고 스나이핑만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연고대가 이제 소신 지원권인 경우에는 어때요? 나군에서 서강하고 성균관에 적정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다고요? 아니죠. 높죠. 높아요. 하나는 붙어야 되니까. 그죠? 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향성을 보면 이 그룹에 속하는 친구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대처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군을 보시면 다군 같은 경우는 지원 가능 대학이 좀 적죠. 그래서 이제 요 1그룹에 들어있는 친구들이 요런 데를 간다는 거예요.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제가 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군의 연고대, 나군의 서울대 요렇게 쓰는 패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지금 연고대 합격이 거의 확실한 애들이 서울대를 쓰는 경우가 있겠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연고대가 조금 거시기 하다 그런 경우에는 나군에 서강대랑 성균관대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메디컬 쪽으로 나군과 다군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요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행동 패턴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전략을 수립하시고, 뭐 진학사에 입력을 하시더라도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훨씬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 가군의 연고대 합불에 따라서 나비 효과, 빈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공백이 발생하느냐? 뭐 그거를 보기 전에 반영 비율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연대냐 고대냐 이것도 또 관심사가 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고려대, 왜 어떤 사람은 연대를 선호하느냐 봤을 때 차이가 확실합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수학의 비중이 35.7, 탐구의 비중이 28.6입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지금 수학의 비중이 33.3, 탐구의 비중이 16.7로 고려대보다는 조금 낮아요. 명확하게 컬러가 다르죠. 그래서 확연히 좀 갈리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서울대로 넘어와서 서울대의 충원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원래 적었어요. 2021 같은 경우는 8명이었는데 2022 같은 경우는 60명으로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적기하 지원자들이 인문계열로 상향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만 미등록을 한 거야. 간판을 높여서 지원을 해놨는데 막상 가려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해서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충원율이 많이 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서울대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위험해요. 왜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올해 정시 교과평가 도입이 실시가 되고 이게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또 탐구 과목에 있어서 변환 표준 점수가 그냥 표준 점수로 바뀌기 때문에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전 영상에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시 이제 고려대와 연세대로 오셔가지고 이 학교들은 모집 단위별 편차가 좀 큽니다. 2022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자, 서서문학과, 식자경, 지리교육은 충원이 없었어요. 충원이 없었어요. 보통 충원율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충원율 모르시는 분들은 꼭 링크 타고 가셔서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언뜻 보기에 위에 제가 써놓은 서서문, 식자경, 지리교육보다 더 인기 학과, 컴퓨터, 경영, 미디어,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더 높았어요. 연세대도 마찬가지. 불어불문, 식품영양, 실내건축 이런 학과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충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영과 응용통계처럼 인기가 좋은 학과들 같은 경우는 충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체 왜 그럴까요? 지금 서서문, 식자경, 지리교육, 불어불문, 식품영양, 실내건축 같은 경우에 지원한 친구들은 여기에 꼭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꼭 붙어야 돼. 그래서 안 나가. 근데 컴퓨터, 경영, 미디어, 자유정보, 경영, 응용통계 인기과에 지원한 것만 봐도 얘네들은 성적이 꽤 괜찮은 애들이에요. 다른 데로 빠진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충원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점수 말고 데이터 말고 우리가 사람의 심리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인문에서 충원율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고려대에서 충원율이 제일 높은 학과는 컴퓨터. 충원율이 128.6이에요. 예비가 엄청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경영. 세 번째가 미디어. 위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참고해 주시고 이게 표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카페에다가 슬라이드 자료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연대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원율이 높은 학과는 경영, 응용통계, 경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초 경쟁률이 너무 높다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충원률을 감안해서 이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면 대학 당첨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자연 계열입니다. 자연 계열의 1그룹 전략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자연 계열의 최상위권은 선택 과목 중에 투과목 응시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의학학 계열의 지원 여부, 지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투과목 선택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보통 원과목으로 지원할 거다 챙겨주시면 되고 원과목 수험생들은 나군에 이제 서울대 갈 성적이지만 여기 안 쓰고 메디컬로 갈 수도 있어요. 요것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군의 연고대가 안정일 경우에 나다군의 메디컬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고대에 소신 상향 지원했을 때 이제 여러분 아시죠? 가군 연고대를 소신 상향 지원했을 때 나군 하나는 붙어야 되니까 어디에 지원할 것이다? 서, 성, 한 그쵸? 맞추신 분들 잘했습니다. 그리고 다군에는 중앙대 쓸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 이제 만약에 과탐 원과목하고 제2외국어나 한문을 응시한 경우에는 나군 서울대 인문 교차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계도 인문계랑 비슷한 상황인데 한번 보시면 자 고려대 연세대 합격이 확실할 경우에는 자, 서울대를 넣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아예 메디컬로 깔아버리고 나고에 서울대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려대랑 연대가 이제 뭐 소신 혹은 저기다 하면 나군에 하나라도 붙기 위해서 서강성균 한양을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고 다군의 중앙대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서강성균 한양을 붙겠죠. 중앙대도 붙겠죠. 그러면 어딜 가겠어요?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대의 최초 경쟁률은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충원률을 고려해 본다면 좀 많이 돌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반영 비율을 살펴보시면 지금 뭐 요거는 표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상이 조금 길어져 가지고 슬라이드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충원율로 다시 이제 돌아와 보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2022의 충원 인원이 259명으로 전년 대비 79명이 많아졌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충원 인원이 289명이었고 전년 대비
17명이 줄었습니다. 그럼 요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충원 인원이 연대가 더 많네요. 그러면 연대가 예비가 돌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반은 맞고 이제 반은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이 전년 대비 증감 추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증감 추이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전년도의 그 데이터를 우리가 또 봐야 되겠지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증감 추이를 가지고 올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작년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충원율, 자연계에서 충원율이 제일 높은 학과는 반도체공학, 그 다음이 컴퓨터, 그 다음이 수학교육, 그 다음에 화공생명, 그 다음이 전기전자입니다. 굉장히 좀 인기가 좋은 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서울대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대 같은 경우도 간호, 컴퓨터과학, 약학, 수학, 전기전자공학 뭐 이런 학과들이 이제 충원율이 많이 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요과들만 보여주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충원율하고 경쟁률하고 쭉 정리해서 또 영상을 찍어 올릴 겁니다. 자, 어쨌든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렇게 충원율을 고려하지 않으면 또 학교별 먹이사슬을 준비하지 않으면 점수 대비 낮은 학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2월 말에 수시 2월 인원이 나오게 되는데 요것도 반영을 해서 이제 컨설팅을 준비하셔야 좀 더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하나입니다. 학과별, 학교별 충원율 등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대학 당첨의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뭐 요걸 여러 번 보시면서 메커니즘을 파악하셔도 되고 이틀 뒤에 제가 다른 학교들 편으로 찾아뵐 테니까 천천히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치동 빅마우스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